도심 한복판 한 남자가 퇴근길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간 건 검은 우산을 든 낯선 남자. 다음 순간 남자의 허벅지에 따끔하고 스치는 통증. 그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산 끝에는 주사기가 달려 있었죠. 몇 달 뒤 그는 간질성 쇼크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속에서 발견된 건 치명적인 독 메틸수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독일 하노버. 퇴근 시간이 가까워온 평범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한 남자가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반짝이는 가죽 재킷을 걸친 대략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평범해 보이는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브린, 당시 나이 40세. 그는 광부, 화학, 에너지 노동자를 대변하는 독일 최대 노조 중 하나인 IGBC의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었죠. 하지만 그날 2011년 7월 15일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게 됩니다. 브린은 우산을 든 낯선 남자를 무심코 스쳐 지나가려다 왼쪽 엉덩이에 날카로운 따끔거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벌침에 쏘인 듯한 순간적인 통증이었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남자의 우산 끝에는 테이프로 고정된 아주 작은 주사기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브린이 본능적으로 그 우산을 붙잡자 주사기는 허무하게 떨어졌고 그 남자는 곧바로 골목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훈련된 전문가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이미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브린이 일하는 건물 주변을 서성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린이 처음 떠올린 건 HIV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그는 즉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HIV 검사와 예방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방약의 심각한 부작용 탓에 복용을 중단했고 다행히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그의 몸은 서서히 그리고 끔찍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부 발진과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어서 그의 피부는 마치 뱀처럼 벗겨지기 시작했고 몸 전체에 극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2달 후 그는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그제서야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치명적인 독, 바로 메틸수은, 정확히는 디메틸수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메틸수은은 일반적인 산업 환경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극도로 위험한 고위험 독성 화합물입니다. 단 아주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뇌 손상을 유발하며 신경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이죠. 뒤늦게 해독 치료가 시작됐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012년 5월 9일 크리스토프 브린은 간질성 쇼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간과 신장에는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기준치의 수천 배에 달하는 수은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의 뇌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메틸수은 중독으로 인한 지속성 간질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치밀하게 준비된 독살처럼 보였습니다. 우산 끝에 숨겨진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하고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 경찰은 즉시 공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키 약 175cm, 검게 그을린 피부, 오른쪽 뺨에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있던 남자. 검은 야구 모자와 가죽 재킷 차림의 날씬한 남자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몽타주를 배포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그 어떤 수사망에도 그는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우산 주사기 독살 사건으로 불리며 독일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은 범행 전말을 공개했고, 언론은 연일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와 범행 동기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죠. 그런데 2013년 경찰은 돌연 수사를 종결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진전 없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점차 잊혀졌고 차가운 서류 더미 속에서 잠들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2019년 독일 빌레펠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샌드위치 살인범이라 불린 이 사건은 한 직장인이 동료들의 점심과 음료에 독극물을 넣어 한 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중태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사용한 독 중 하나가 바로 메틸수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토프 브린 사건과의 연관성이 다시금 제기되며 그의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라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동일범의 소행일까요? 하지만 DNA 일치 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독일의 유명 미제 사건 프로그램인 사건번호 XY 미해결에서 크리스토프 브린 독살 미스터리가 방영됩니다. 프로그램은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알렸고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했습니다. 프로그램 이후 경찰은 수많은 제보를 받았고 그중 2건은 매우 유망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시 현장에서 회수된 주사기에서 2명의 남성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신원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DNA의 주인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로써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과 언론이 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2020년 발표된 한법의학 논문에 따르면 경찰은 불인의 차량 대시보드에서 수은과 탈륨, 혼합물 그리고 소형 주사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인이 직업상 해당 화학물질에 접근이 가능했으며 스스로 독극물을 주입했을 가능성, 즉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TV 방송에서 이 사건을 설명한 형사들은 이러한 자살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이 고도의 화학 지식을 가진 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목격자 제보를 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수은 진단 이후에야 사건을 알았다는 논문 속 주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치밀한 암살이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스스로 꾸민 완벽한 범행 시나리오였을까요? 혹은 제3의 이유로 인해 진실이 감춰진 걸까요? 크리스토프 브린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 없이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산 속의 주사기, 그리고 치명적인 메틸수은. 그 끝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범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를 찌른 건 우산 끝의 주사기였지만 그를 죽게 만든 건 세상 끝까지 따라온 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의 주인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